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버리는 이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어디로 갈까요? 과연 이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정말 우리의 곁에서 사라졌을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양의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분석시험연구원입니다. 오늘은 한국분석시험연구원의 미세 플라스틱 분석센터를 방문하여 우리가 먹는 소금에 과연 얼마나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숨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 합니다. 여기 히말라야 핑크 소금과 천일염 두 가지의 소금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먼저 두 소금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히말라야 핑크 소금의 경우 암염의 일종으로 천연 염화소금의 결정입니다. 오래전 바닷물이 말라 만들어졌기에 플라스틱으로부터 안전하다 알려져 있죠. 반면 천일염은 지금의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든 소금으로 풍부한 미네랄과 몸에 좋은 무기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지만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제 두 소금의 차이를 알아보았으니 지금부터 이 소금을 가지고 센터로 출발하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센터 도착! 여기가 한국 미세 플라스틱 분석센터입니다. 그럼 바로 담당 연구원에게 소금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이 두 소금에서 과연 미세 플라스틱 검출이 될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천일염의 경우는 바다에서 채취하는 거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히말라야는 플라스틱이 생기기 전에 생성되었다고 다들 알고 있어서 미세 플라스틱이 없을 거라고 예상하시는데 이 히말라야를 채취하는 과정 중에 많은 플라스틱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세 플라스틱 검출 시험의 경우 시험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이 소금마다 사실 다 기간이 다른데 대체로 2주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금마다 시험 기간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천일염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생성되다 보니까 미네랄 같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요. 자주 암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무기물이 좀 더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다른 전처리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 한번 전처리 하러 가보실까요? 시험을 시작하기 위해 소금을 깨끗한 유리비커에 준비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소금은 100g을 기준으로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험 전 미리 제조해둔 전처리 용액을 부어줍니다. 이대로 두고 미세 플라스틱 분석에 필요 없고 방해되는 물질들이 모두 분해되기를 기다려줄 겁니다. 천일염도 동일한 방식으로 전처리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용액과 소금을 잘 섞어준 뒤 분해될 수 있도록 잠시 기다려주겠습니다. 불필요한 물질들이 분해되면서 떠오르는 기포들이 보이시나요? 더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마치 탄산이 들어있는 듯 보글보글 기포가 올라오고 있죠. 어느 정도 전처리가 진행된 모습입니다. 핑크 소금의 경우 추가적으로 전처리가 더 필요하지만 이 정도면 많이 투명해졌죠? 이 동그란 필터가 전처리가 완전히 완료된 필터입니다. 이제 이 필터를 이용하여 정확한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천일염 미세 플라스틱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시험 기기를 이용하여 필터의 일부분을 지정하고 해당 부분을 정밀하게 찍어 분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 범위를 분석하여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오늘은 간단한 분석을 위해 필터의 일부분만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의심되는 부분을 확대하여 플라스틱이 맞는지 정확한 성분을 확인해 본 결과 폴리프로필렌이라는 플라스틱 성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금에서 발견되는 가장 대표적인 미세 플라스틱 중 하나라고 합니다. 또 다른 미세 플라스틱의 성분 하나를 더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건 폴리에틸렌이라는 플라스틱 성분이었습니다.
천일염 필터 중 극히 일부분을 분석해 보았는데도 폴리프로필렌 6개, 폴리에틸렌 3개 정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히말라야 핑크 소금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천일염과 같은 위치의 필터를 확인해 보았는데 따로 미세 플라스틱으로 보이는 이물질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필터를 확장하여 전체적으로 검사를 진행한다면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 위치에서는 자잘한 무기물을 제외하고 눈에 띄는 이물질은 없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미세 플라스틱이 현재 우리 몸에 얼만큼 유해한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노 플라스틱으로 점점 줄어들 경우 그것이 혈관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미세 플라스틱, 즉 플라스틱 종류에는 많은 합성 첨가물들이 함유되어 있는데 그런 첨가물들은 바람을 일으키거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서 그 자체로도 유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관리하고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그런 다른 합성 첨가물들이나 아니면 이제 몸속에 들어갈 수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조금 더 줄여보고자 하는 노력의 한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관련 법률도 존재하나요? 식약처 및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따르면 화장품 및 생활학 제품에 의도적으로 미세 플라스틱 첨가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점점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 관련된 규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미세 플라스틱을 점점 규제함으로 따라 저희도 미세 플라스틱 분석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제 미세 플라스틱 관련된 규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관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한국분석시험연구원에서는 어떤 시료에 관하여 미세 플라스틱 시험이 가능한가요? 저희 한국분석시험연구원에서는 현재 생수나 각종 용기, 티백, 그 다음에 식품류에서는 소금이나 어류, 그 다음에 해조류 이런 쪽이 가능하고요. 그 환경 쪽에서는 토양이나 폐수, 그 다음에 뭐 우수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분석 가능한 저희 한국분석시험연구원에 많은 의뢰 부탁드립니다. 와!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알차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